여기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만 있다고 하신 게 지금 우리 상황인가요? 규정이 거의 없는 건 맞고요. 사업자들이 약관을 만들지만 정작 분쟁이 생기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직접 규정할 인센티브는 많지 않기 때문에 약관에도 규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디지털 컨텐츠나 서비스라고 하는 게 이미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기본법이라고 하는 민법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물건의 재화나 서비스와 비교할 만큼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의 재반의 거래에 대해서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형태로 일단 되어져 있고, 물론 이른바 콘텐츠 이용 보호 지침이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여기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만 있다고 하신 게 지금 우리 상황인가요? 지금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거래를 하고 이 콘텐츠로 그럼 이 지침 가지고 다 했던 건가? 그러니까 좀 약간 제가 의아해서 지금 이제 디지털 콘텐츠 개혁은 이게 예를 들면 뭐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계속 다운받는다거나 뭐 그런 거죠. 전통적으로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리가 법적으로 사고 팔고 규율하고 하는데 뭔가 좀 다르지 않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뭐가 좀 기존에 규율하지 못하는 그런 공백이 있지 않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유럽에서는 이미 2019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민사법에 규율을 하자는 그런 지침을 발령을 해서 21년 7월까지 각 국내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를 구체화해서 채택을 하고, 내년 2022년 1월부터는 입법화를 각국에서 하라고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미 올해 1월에 민법에 조문을 넣었는데, 민법 조문 하나 넣기도 어려운데 그 조항까지 합치면 80개 항이 넘는 조문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세계적으로 디지털 콘텐츠 제공의 강자는 유럽보다 미국이죠. 뭐 넷플릭스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다 미국 회사이고, 유럽 회사들은 그걸 이제 방어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국의 사업을 고려했을 때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쪽이 의무가 많고, 뭐 최근에 한국 콘텐츠 산업이 세계적으로 뭐 잘 팔리는 상품으로 계속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굳이 유럽 입장을 우리가 추종할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미국 입장 쪽에 가까운 태도를 취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의무를 낮추는 것이 한국 산업에는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정이 거의 없는 건 맞고요. 사업자들이 약관을 만들지만 정작 분쟁이 생기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직접 규정할 인센티브는 많지 않기 때문에 약관에도 규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가이드에 해당하는 걸 만드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가 양쪽의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업데이트 하라고 했는데 소비자가 안 하면은 사업자는 어디까지 소비자한테 업데이트라고 권해야 되느냐 하고, 어디부터는 이제 소비자가 자기 책임이 되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이 돼 있는 건데, 그런 거에 관한 일종의 기본 룰을 만들어주는 그런 겁니다.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라는 게 대체 그 대상, 이게 우리가 종래 알고 있는 동산, 부동산 내지는 통상적인 거래 대상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뭐 지적재산권이든 뭐 그거 자체를 아예 바꾸는 거기 때문에 훨씬 상위 개념에서 정의하고, 그다음 그거를 실제로 뭐 계약의 형태로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를 좀 만들어내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행 뭐 법은 없는 상태에서 뭐 민법안을 만들자라는 건데, 현실에서는 이미 뭔가가 되고는 있으니까, 계약을 하고는 있으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약관이 우선 떠오르는데 다른 것도 있으면 그걸 좀 모아가지고 뭐 소비자 보호를 위하든 뭐 경쟁 관계를 좀 더 잘 만들든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려운 것이 일단 확인돼야 그걸 긁어주는 거지. 막상 가렵지도 않다는 사람이 붙들어 놓고 계속 등을 긁으면 오히려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이 법을 만들 수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 법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걸 잘 어필하려면 아날로그 계약에 대한 조항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증명돼야 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이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뭐 2, 3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데이터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게 되는 것인데, 디지털 콘텐츠라고 하면 상당히 좀 명백하거든요. 어떤 거를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지 좀 줄여서 가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디지털 콘텐츠가 도대체 뭐냐? 이건 정말 제 생각에 10년을 토론해도 계속해서 다 바뀔